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음악 분야에서만 그렇게 불렀었는데요. 요즘에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는 전 분야로 임영웅 아티스트를 게임 체인저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대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84주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9월 4주차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37만 4,771표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184주 연속 1위라고 하는 대기록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나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가장 많은 36,693개를 받았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삼시세끼에서도요, 출연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12일 오후 7시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영웅 리사이틀이 12월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외에 나가보면 날씨가 참 좋아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청량해서 이 시기에 소풍 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영웅시대와 함께하는 가을 소풍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준비하고 있는데 축구 팬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즐기기 딱 좋은 날씨 10월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 경기가 축구 팬들을 유혹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임영웅 아티스트가 직접 선수로 출전하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입니다. 10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선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날씨가 정말 딱 좋은 시기에 자선 경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녁 되면 좀 쌀쌀해져서 선수들이 경기에 뛰는데 무리는 없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좀 되고요. 제가 이제 외투를 입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좀 춥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시축 경기 있었을 때처럼 날씨는 무척이나 좋아서 좀 따뜻하게 보온에 신경을 쓰신다면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주장을 맡고 있는 팀 히어로와 기성용 선수가 주장인 팀 기성용이 맞붙는 자선축구대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궤도 씨께서 팀 기성용 선수로 출전한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게 이벤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또 자선축구대회를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그 행사의 취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절친 두 분이 그 축구 선수에서 상대방으로 맞붙게 되는 모습도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전방위로 이 자선축구대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히어로에는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한 김영광 선수와 조원희 선수가 발을 맞추게 되고요. 팀 기성용에는 기성용 선수와 대표팀에서 함께 활약을 했던 이청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프타임 쇼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 축구도 하고 공연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프타임 쇼에 선보였던 공연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게 될런지 지난번에는 아이브의 노래와 그리고 히어로의 아주 멋진 무대가 펼쳐졌었는데 이번에는 제 예상은 홈과 두 오어다이 이 두 곡 정도의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예상을 벗어나는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축구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가 선보이는 공연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축구장에서 공연을 보는 건 또 다른 온도와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요.
팬들은 그날 하프타임 쇼와 그리고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임영웅 아티스트만 전담으로 하는 히어로캠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모습을 보시고 또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히어로캠을 통해서 일종의 편의 중계인 거죠. 카메라 자체가 임영웅 아티스트만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니까 편의 중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팬들에겐 굉장히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구계에서는 임영웅 아티스트를 통해서 최근에 축구계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아마추어 축구팀을 창단을 해서 단장을 맡을 만큼 축구에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축구 팬들도 축구의 저변 확대,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보통 축구를 월드컵 때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월드컵이 지나거나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관심이 식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축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에 FC 서울 안방 경기에서도 시축과 축하 공연을 했을 당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4만 5천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기 때문에 축구계의 기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작하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흐름을 완전히 바꿔서 흐름을 바꿔주는, 말하자면 물길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걸 보통 게임 체인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팬들과의 만남을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도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게, 팬들과 봄나들이를 가고 가을 소풍을 가는 아티스트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팬덤의 규모가 큰데도 함께 가을 나들이 가고 봄 나들이 가는 따뜻한 아티스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또 하나 좋은 영향력이 됐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제가 유니폼 구입을 하고 또 티켓팅을 하면서도 좋은 일에 쓴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런 일을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축구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됐는데 OTT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콘서트를 OTT에 올렸을 때 OT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티빙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하면 흑백요리사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 넷플릭스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401만 2,131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으면서 계속 감소세를 보였었거든요. 올해 6월에 이 1,400만이 넘던 이용자 숫자가 1,096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9월 달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가 1,166만 7,082명으로 그 전달 대비해 4%가 늘었습니다. OTT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 대비해서 4% 증가하는 것도 큰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일간 활성 이용자 수만 봐도 지난달 21일에 285만 7,502명이었는데 올해 2월 25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프로그램이 바로 흑백요리사인데요. 정확한 제목은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의 전쟁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수저 요리사 80명과 백수저 요리사 20명이 대결을 펼치는 12부작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요. 흑백요리사가 최근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업권 시리즈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넷플릭스가 막 하락하던 이용자 숫자가 확 올라갔잖아요. 티빙의 경우에도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다시 보기가 되면서 또는 생중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자 수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티빙은 요즘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786만 명이었는데 0.4%가 올라갔대요. 2024년에 야구의 정규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서 야구 경기 자체 수가 줄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가고 있고요. 또 모멘텀이나 동기 같은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679만 2,99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티빙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티빙과 쿠팡 플레이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파 3사가 모여서 함께하고 있다는 웨이브 같은 경우도 427만이니까 또 차이가 나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281만 명, 왓챠는 53만 명 정도로 전달 대비해서 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쿠팡 플레이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임영웅 아티스트라는 기사입니다. 직접 이제 출전을 하니까 그런 모습 보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하프타임 쇼까지 함께 하니까 이 쿠팡 플레이가 그동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축구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이용자 수를 많이 끌어모았었는데, 그럼에도 역부족인 부분들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자선 축구 대회에 출전해서 나가는 모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OTT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컨텐츠를 생산하는 컨텐츠 창작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로서,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가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팬들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OTT에도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임영웅 아티스트는 과연 편안하게 왔을까? 삼시세끼 라이트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포인트가 삼시세끼 라이트 지난주 방송분 중에서 가장 감명이 깊었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서병기 선임 기자가 쓴 임영웅은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방송됐던 삼시세끼 라이트에 출연해서 차승원, 유해진 씨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참 정겨웠어요. 그리고 세 분이 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역은 달라도 그 작업을 해가는 과정, 창작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야가 완전히 달라서 과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그건 제 우려였고 기우였습니다. 우선 유해진 씨가 물어봅니다. 영웅 씨 음색은 타고난 거냐? 임영웅 씨가 대답합니다. 만들어서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타고난 거다라고 대답을 하죠. 노래를 배워서 익히는 건지 아니면 터득이 된 건지 유해진 씨가 물어봅니다. 그때 임영웅 아티스트의 답변은 어느 정도 기본기는 배우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다 각자의 실력이라고 보는데 저는 되게 연습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저는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 이분 저분 이 사람 저 사람 외국 사람 따라하다 보니까 제 것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차승원 씨가 그거 엄청 중요한 거지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서병기 기자가 임영웅 아티스트가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술 미학 중에 하나인 모방 미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듯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플라톤의 모방론을 얘기합니다. 사물의 본질이자 유일한 진실의 세계가 이데아인데 그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 예술이다. 플라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 플라톤의 모방론에서 출발해서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행위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화였다는 겁니다. 우선 저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저는 되게 연습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다. 본인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내 자랑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습과 연구가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보랏빛 엽서나 바램을 불러도 서른도 씨와 노사연 씨와는 다르게 부르잖아요. 팝도 굉장히 소화를 잘하고 샘 스미스, 루이스 폰시,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를 부르고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을 건반으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I'm Not The Only One을 부르면 샘 스미스와 전혀 다른 느낌을 내죠. 반가성까지 사용하면서 짙으면서도 섬세한 감성을 만들어내서 감미롭고 몽환적으로 들리고 소울감이 굉장히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딱 임영웅 아티스트만의 스타일로 소화한다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만의 감성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듣다가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를 들어보면 그런 면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를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과 팬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데스파시토 같은 경우도 원곡자보다 덜 거칠고 덜 원초적이어서 때로는 이 곡이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표현하셨어요. 아마 처음에는 본인이 표현한 것처럼 많이 따라 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임영웅 아티스트만의 감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예술적 행위라는 겁니다. 5월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친 콘서트인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 준비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대 감독, 연출 세션들과 회의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 항상 메모지를 준비해서 뭘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서병기 기자는 추정을 하셨어요. 그날 함께 했던 영화에 출연하는 그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피아노 앞에서 맨날 뭐를 쓴다고. 공연 전체를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를 늘 고민을 해와서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 콘서트에서 있었던 것처럼 연주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발상, 그리고 그것이 관객들과 세션들 사이에 텐션도 올려주고 재밌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생각하고 또 창작해내는 과정까지 이미 가버린 사람인 거죠. 서병기 기자님은 무지개와 폴라로이드, 모래알갱이 등의 임영웅 아티스트의 팝, 댄스, 발라드를 매우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흥이 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고. 솔직한 감성은 관객의 마음을 파고든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맞습니다. 상암 콘서트를 보셨거나 또 스타디움 입성기를 담은 CGV 영화 I am here 더 스타디움의 2종 세트를 본다면 저절로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좋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임영웅 아티스트잖아요. 그 지치지 않는 열정이 많은 연습과 연구로 이끌어 새로운 예술적 감성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면서 글을 맺었는데,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리허설 연습 가기도 하고 또 축구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매니저님이 조용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주셨대요.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방송하지만 방송한 걸 계속 보진 않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쉴 때만큼은 또는 방송이 아닐 때만큼은 가능하면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저와 관련된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해서 보여주겠다 한 게 아니라 좋아해서 음악을 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보컬이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듣고 그걸 딱 듣고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면 얼른 녹음실 가서 연습해보고 불러보고 녹음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기는 자 플러스 노력하는 자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친구분이 표현하셨을 정도인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다 이 말에 저는 진짜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연습하고 연구하고 그 지루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내 한계와 부딪히면서 지치는 그 순간이 힘들어서 회피하고 있진 않았나? 라고 수없이 되묻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날의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성대를 갈아 낀다고 하는 그 보컬의 놀라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임영웅 리사이틀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날은 또 무엇을 준비해서 지금 얼마나 연습을 해서 그걸 보여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뭔가를 계속 기대한다는 건 그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글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삼시세끼 라이트의 또 새로운 모습이 공개가 될 텐데요.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